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오른 주택가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전세 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에 큰 폭으로 이제 오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의 꿈, 희망을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수도 있고 생기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집값들, 전세값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좌절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긍정의 메시지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마냥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만 있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힘든 그런 시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무주택자 분들보다 본인의 내 집 마련을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삶의 안정을 기반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하지만 1주택자 분들은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주택이 올랐는데 다른 주택도 여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기에는 그 주거 비용의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내야 되겠죠. 내가 버는 소득은 쉽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그런 사람들, 직장인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소득을 그렇게 많이 컨덤 점프를 해가지고 올리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점에서 주택 가격만 오르다 보니까 내 소득은 일정 그 소득 수준 구간을 유지하기도 힘든 시점이에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내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주택 가격이 단지 올랐다는 그것 때문에 나의 재산세라든가 이런 보유세 같은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 분들도 여전히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아, 내가 부자가 됐어, 행복해졌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심적으로 안도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다른 부동산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생활의 패턴들을 봤을 때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택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또한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5억, 6억, 10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는 살 집이 필요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은 올랐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1주택은 올랐는데 이제 내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결혼을 해가지고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데 연봉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 않고 250만 원, 300만 원 그냥 평균 근로자만큼 버는데 10억이 되는 아파트를 내가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주택가격은 계속 오른다는 이런 미스매치의 얘기들, 그리고 유튜브들이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다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전세를 통해 가지고 주택을 이제 임차인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울의 주택들, 핵심적인 지역의 주택들 내가 실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되는데 그 실거주 해가지고 여건을 채우거나 전매 제한이라든가 또는 실거주를 해야지 많이 오른 전세 가격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주의 형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만약에 전세를 주게 된다면 2년 연장했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내가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년에서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전세 재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주택자 분들도 마냥 그렇게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모두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두 셋 다 이 분류의 모든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오른 이 집값을 보면서 그러면 이익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혼돈의 시장이에요.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유튜브 채널의 댓글들을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특히나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세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세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외에도 내가 살 집에 대한 걱정까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빠르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할 때 무주택 서민들한테 대출의 규모를 90% 이상까지도 해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무주택자 분들한테 이렇게 90% 이상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필요로 해서 실제로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데 본인의 소득의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도 주택은 꼭 필요한 필수제니까 필요하다면 일부 대출을 완화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LTV나 DTI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출의 규모 축소를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도 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일부 완화를 해줘가지고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부의 지역들을 이렇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포인트를 약간씩 완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원하는 지역에 자기 소득 여건에 맞게 대출을 활용해가지고 일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줘야 되고, 그런 주택들이 많이 이제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공공분양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임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필요한 거죠. 임대를 원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정부에서 임대만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공급되는, 지금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주택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분양가가 나왔는데, 일부 비싸다고는 하지만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 임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 분양이라든가 소유권 형태의 주택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한테도 전세를 줄 수 있는 실거주 요건을 너무 강요하기보다는 일부 전세 물량들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실거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전세 물량들이 계속 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무조건 투기 세력으로 본다거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인데 내가 지금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기가. 그러면 나는 풀옵션의 월세를 살면서 뭐 가전제품의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 월세를 살면서 내가 추후에 돈을 모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좀 입지가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적폐 세력 이렇게 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장 경제 상황에 조금 규제를 하기보다는 좀 완화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내가 하나의 주택을 살 때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을 내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게끔 좀 완화해줘가지고 그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다주택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물들이, 핵심적인 그 물량들이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게끔 그런 전세 물량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분양을 받을 때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는 사람들은 종잣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하나의 주택을 더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분양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물량들을 내가 받고, 그리고 그런 물량들을 전세를
실제로 저렴하게 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매매 시장을 동반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 과다하게 규제를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집값이나 이런 것들을 과연 누가 이렇게 주택 가격을 많이 올렸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무주택자도 그렇고 1주택자도 그렇고 다주택자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런 규제에서 조금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게 어떤 부분이 될지 조금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살려고 하는 데는 정부에서 당연히 대출에 대한 완화를 해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3기 신도시나 이런 공공 분양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무주택자 서민들한테는 대출을 완화해 줄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예상하는 것은 앞으로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대출의 규제 완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정권이 됐던, 정권이 교체가 됐던, 이 정권이 유지가 됐던 간에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완화를 시켜줘가지고 일부 무리한 대출이 아닌 내가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어머니하고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냥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택 가격을 오른 것을 보면서 어머니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신혼부부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연봉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 전세를 살 수가 있겠느냐. 5억, 7억, 8억 하는 전세를 어떻게 구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 딸이 지금 어리지만은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분가를 하고 할 텐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자라서 증여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한 사회초년생들이 본인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2억, 3억대 아파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5억, 7억, 10억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오른 주택 가격이 이제 공급 물량이나 또는 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사람들이 원활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통해 가지고 주택의 안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더 오르게 되면은 진짜 양극화가 너무나 큰 격차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도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버는 자산의 방법들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점점 더 늘리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점점 부자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 자산들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주택자 분들이나 아니면은 무주택자 분들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늘어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자산의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따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조금 안정화되고 조정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무주택자 분들이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출을 활용해서 빨리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삶의 안정을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정부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 더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더 공포감이 또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내가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을 보면서 빨리 무리를 해서 과도하게 무리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주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고 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물론 그런 정확한 예측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무주택자분들은 너무나 불안한 상태예요.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을 좀 더 불안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국 그 정책을 만드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입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다.
있도록 규제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빨리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민간 그 건설사에서 그 공급을 하는 부분도 이제 사전 청약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수요 억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이 답이 아니라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열어주고, 그런 물량들이 다주택자분들한테 좀 나올 수 있게끔 매칭을 좀 시키고,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가격은 충분히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 다주택자분들 개개인마다 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이러한 정책들이 아마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 오른 주택 가격을 보면서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나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러한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 위한 그러한 정부 정책들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아마 지금 현재 좌절을 하고 계시고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아마 기회는 반드시 또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시절에서 지나가면서 항상 스스로 되뇌었던 말이 이 말이거든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을 제가 이 얘기를 되뇌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기회는 반드시 온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들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거고요. 그리고 많이 오른 이런 집값 때문에 모두가 불행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기회들을 아마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이 덥고 그리고 많이 어려운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힘내시고,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오니까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